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인데 D-30 조금 이제 설레이는 마음이고 긴장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실까 봐 문제 난이도는 너무 어렵게는 출제 안 했어요. 그래서 지적법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등기법은 그나마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년 시험 특징이 박스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박스형 문제를 7개를 넣어가지고 이걸 좀 적응하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를 어떻게 푼가해서 우리는 일단 무조건 다 골라놓은 다음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문 읽고 내려가고 지문 읽고 내려가고 이렇게 연습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을 좀 해봤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지적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것은 하고 물었어요. 1번. 도시개발사업 지역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한다. 맞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는 원래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가지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번 중에서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번이지만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고. 두 번째,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그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반지축이라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시도지사 승인사항. 그럼 시도지사 승인사항에 반출 지번 변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번 변경에 대해서 시도지사 때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걸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만약 여러분들이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그럼 낯설었으면 패스를 했었어야죠. 패스. 3번. 지번 변경으로 지번 새로 부여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본번 이렇게 붙이라 했잖아요. 틀렸죠. 여러분 지번 변경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방법을 준용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서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번 변경으로 지번 새로 부여할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합병의 경우에는 대상 지번 중자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자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붙여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소관청은 축척 변경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하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다가 결번이 발생할 만한 사유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그 결번이 발생했으면 그걸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옳은 질문. 정답은 3번. 자, 2번 지목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보세요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던 것이고 이렇게 꼭 내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보시면 1번 일반 공중에 자 위락휴양 나왔어요. 위락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수영장, 야영장 이런 거 나오면 지목이 유원지다. 맞죠? 위락휴양 나오면 유원지다. 2번 자 도시 얘기했죠.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의 지목은 묘지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공원이 공원이냐 묘지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묘지지 공원이 아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은 납골당을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지목은 묘지 맞습니다. 다음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자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지만 지적도 및 임야도에다가는요 지목을 자 부호로 등록한다. 그래서 맞고요. 대장에다가 쓸 때는 예를 들어 잡종지면 잡종지라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도나 임야도 했을 때는 한 글자 잡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맞고.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와 자동차 자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목이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뒤에 나오는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물들은 전부 다 잡종지지만 딱 하나만, 주차장만 별도의 독립된 지목을 갖는다라고 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 저유, 소호 및 원시장소 부지와 석유,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 갖춘 부지, 이것은 주소용지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주소용지에서 이게 전기 또는 수소 판매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전기차와 수소차가 나오면서 이것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이걸 주소용지 이렇게 합니다. 정답은 4번. 자, 3번 질문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항상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이 경계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드렸죠. 이 경계점의 위치와 경계점의 종류, 자, 위치와 종류 이렇게 하고 위치와 관계된 것이 위치 설명도, 좌표이고 그 다음에 종류와 관계된 것이 사진 파일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나온다. 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번에서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 맞죠? 이게 방금 종류랑 관계된 것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2번에서는 좌표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안 나오죠. 이게 소유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자, 색인도가 안 나오는 거고 4번에서는 일람도 안 나오고 색인도와 일람도는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 위치 이게 안 나오죠. 이것도 역시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자, 4번 문제. 이거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1번.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토지 이동량 조사 계획을 자, 읍면동별로 수립한다. X. 이게 자, 여러분 소관 이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관청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버렸어. 그럼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직권으로 하려면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계획 수립 단위는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예요. 시군구. 부득이 할 때 여기가 읍면동 이렇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시군구별로 이걸 수립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소관청이 수립을 하잖아요. 소관청은 특시군구니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계획 수립 단위도 시군구다 이렇게 말했죠. X. 2번. 자, 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부 정리할 때에는 토지동 조사부를 근거로 해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해서 토지동 정리결의서야 첨부합니다. 맞아요. 토지동 현황을 조사해서 조사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조사부를 근거로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게 정리하기 전에 결의서에다가 첨부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다. 3번. 자,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경계점 조합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는 자, 전자면적 측정기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다. 여러분,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고 전자 면적 측정기가 있는데 이 전자 면적 측정기는 지적도 임야도에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여기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할 때는 말 그대로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다.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가야 되죠. X.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가 아니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그래서 이하가 빠졌어요. 그래서 X. 자, 5번. 축척이 1200분의 1인 두 필지 면적을 각각 측정한 결과 자, 453.5제곱미터와 404.4제곱미터로 계산했다면 자, 둘 다 똑같이 454제곱미터로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면적을 등록할 때 제일 먼저 이 축척을 보고 자릿수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1200분의 1이면 1의 자리까지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453 여기까지가 지금 등록 자리예요. 끝수가 0.5. 그럼 끝수가 0.5일 때 등록 자릿수가 홀수이니까 올려가지고 454가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454.4도 등록 자릿수가 4. 여기가 끝수죠. 그리고 등록 자릿수죠. 그리고 끝수가 역시 여기도 0.5입니다. 그럼 끝수가 0.5일 때 등록 자릿수가 짝수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454. 그래서 계산된 면적은 차이가 있지만
등록한 면적은 둘 다 454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 맞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경계점 좌표누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면 끝에다가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게 도각선이 있으면 이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야 설마 저런 걸 낼까? 지적법이 좀 이상한 걸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라고 써야 되는데 뭐 뒤라고 쓴다거나 이래서 그래서 이거 오른쪽이 맞는데 왼쪽으로 한번 내보겠다라고 수업 중에 말했는데 진짜 냈어요. 틀렸고 오른쪽 이렇게 가야 돼요. 2번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누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한하여 등록합니다. 맞아요. 이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모든 지적도에 다 등록되는 게 아니라 이 경계점 좌표누부를 갖춰두는 지역, 그 지역의 지적도에만 제한적으로 등록한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자, 좌표누부를 작성한 지역에서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자, 별도로 작성된 지적도에 의한다. 그럼 틀리죠. 이때 좌표에 의한다. 이제 지적도가 아니라 좌표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X. 자, 경계점 좌표누부에는 좌표 나오죠.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가 안 나오고 부호 및 보도 등을 등록한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누부가 진짜로 나타내고 싶은 것은 이 좌표하고 부호 및 보도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 나오냐? 우리가 계사장 이렇게 오잖아요.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 5번. 지적도에 사용하는 축척은 500, 600, 1000, 1200, 2400이죠. 2000이 아니라 2400, 3000, 6000 이렇게 7종류다. 그래서 우리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7가지. 그래서 2000이 2400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답은 2번. 이 문제는 그냥 무난합니다. 6번. 자, 지적 공부 보존 등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것을 한번 다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할 경우에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이 종이된 게 아니라 전산화된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 누가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청장 맞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청장. 종이로 된 것이면 지적소관청인데 전산화된 것이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청장. 그러면 기억번 지금 틀린 거 오라 했으니까 기억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번 빼니까 5번 빼고 1번 빼고 자, 니은번.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니은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빼고 자, 리을, 디귿, 디귿이니까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디귿 하나 보고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 특시공구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죠. 여기서 특시공구를 줄이면 소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싶으면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그러니까 이것은 맞죠.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아 보면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할 경우에 자,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그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해서 자, 지적 공부를 복지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해라. 여러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있잖아요. 전산화된 공부 멸실될까 봐 다 복제 떠놓거든요. 장관이 해놔요. 장관이. 이 자리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주어로 나온 문장, 시도지사가 주어로 나온 문장은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시도지사가 주어로 나올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틀린 것은 딱 하나 리을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7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적공부 복구 및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1번.
자, 소관청 이런 괄호가 나올 때는 괄호를 빼고 일단 읽는 겁니다.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 지체 없이 복구해라. 맞죠? 자,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괄호를 보니까 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적인 지적 공부에는 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이 복구한다 그 말이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조금 전에 6번의 기억번에서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이 이게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멸실되면 복구 주체도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괄호 안에 자, 전산화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금 6번의 기억번하고 연결된 지문입니다. 두 번째, 자, 정보관리 체계에 따라 복제된 지적 공부나 다음에 책장정비 파일,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요. 복구 자료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적공 복구 자료가 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책량정비 파일 아니죠. 책량 결과도. 이 자리가 책량 결과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만 한 거 가지고 내 책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와 다르게 정리가 돼버렸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멸실됐으면 측량했던 결과 그것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이지 준비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파일이 아니라 측량 결과도가 된다. 조금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에 자, 복구 자료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또는 복구 자료가 아예 없어. 이랬을 때 복구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구 과정에서 항상 복구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복구 자료가 없거나 또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럴 때 복구 측량을 하게 된다. 4번. 소관청은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측량 등이 완료되어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을 자,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다가 자, 15일 이상 게시하세요. 얼마 이상 게시하는가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15일 이상 게시해서 알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5번.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 게시간 내에 소관청에다가 이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게시간이 경과한 게 아니고 그 게시간 내에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자, 1번, 2번, 3번까지가 주로 나왔어요. 4번, 5번은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물론 당연히 1, 2, 3번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데 근데 같이 4번, 5번도 같이 보시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번은 너무 긴데요. 넘어가 보고. 패스. 너무 길어서. 니은번. 관계법령에 따라서 건축허가 등 개발에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을 받아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등록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X. 여러분, 이게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사용 승인 등을 받으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만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이었어요. 예전. 우리 지금 법이 개정됐었는데 개정되기 전에 올해 개정된 게 아니고 2년 전에 개정됐거든요. 그 개정되기 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목 변경에 관계없이. 그래서 X. 그럼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니은 들어간 거 빼보니까 겨우 하나 뺐습니다. 야, 1번을 기억번을 봤어야 되네요. 3개나 있네. 그러면 자, 디귿번. 소유자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한 경우에는 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로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X예요. 여러분, 자, 4글자 60일, 긴 거 90일, 2글자 나눠진다. 이거잖아요. 그럼 2글자가 분할과 합병이에요. 그럼 분할을 물어봤는데 분할은 대상 토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할 때는 60일 내로 신청을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처럼 자,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한다거나 또는 일부를 매매하려고 분할할 때 이럴 때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기억을 안 읽고 넘어갔지만 결국 안 봐도 상관이 없네요. 리을 하나 답 갈리네요. 1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하였을 때에는 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다가 통지를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자, 이거 여러분 이 바다로 된 토지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그 바다로 된 토지가 회복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정리한 그 결과를 소관청은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다가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죠. 기억본 안 읽고 내려왔는데 답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억 뭘까 보겠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 원래 여러분 이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은 이거 그러니까 합병하면 안 돼요. 합병 제한 사유거든요. 그런데 소관청이 이게 뭐 전자정부법에 따른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 등기상 증명서나 법인 등기상 증명서, 주민등록부 초본 등을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임이 확인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맞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올해 지적법에서 개정된 거예요. 거의 개정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된 거지. 그래서 원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못하지만 이렇게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게 동일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합병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축척 변경에 대한 설명인데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거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통 1520이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공통 1520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 사실 그 연습입니다. 보시면 소관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럴 땐 지체 없이 자, 시군구 및 독리 게시판에다가 얼마 이상을 공고하냐. 이게 만약에 이 문장을 읽을 때 공통 1520을 적용한다. 그럼 공고한다니까 이거 15일이라고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고 15일, 통지 20일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15일이라고 써버리면 안 돼요. 이게 공통 1520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공통 1520은 밑에 있는 청산에서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공고라는 것은 시행공고다. 시행공고고 밑에 나오는 이 공고는 청산금 공고예요. 청산금 공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서울 공고가 있고 수도 공고가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공고라고 써졌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건 시행 공고고 얘는 청산금 공고다. 이런 말 했었죠. 이 자리가 20일.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은 청산금 산정하였을 때는 조서를 작성하고 결정됐다 뜻을 자, 이때 공고. 이게 청산금 공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1호금 할 때 이 공이 이거죠. 그래서 15일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소관청은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자, 이게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 통지 이게 통지지 않습니까? 20일 내로 통지해라. 그래서 공통 15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 15, 2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지적정리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1번에 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청에서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형질변경 공사가 자, 준공됐을 때다. 이 말 맞습니다. 2번 소관청은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해야 되는데 이미 작성된 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해라.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이 대장에서 지목이 원래 전이었는데 대로만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토지를 자, 분할해 보세요. 예를 들어 72번지에 한 필지가 있는데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가 72번지고 또 하나가 71번지예요. 그러면 원래 72번지 대장이 있었으니까 그 대장에서 72번지 부분은 면적만 줄여주면 되는데 72의 1번지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72의 1번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적공부에다가 정리가 안 돼요. 새로운 토지 대장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정리할 때는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게 없을 때, 그게 안 될 때는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세요. 이런 말이 있는 거지. 맞고.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자, 이게 지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그 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에는 여기다가 이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다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눈에 잘 띄어야 되거든. 그 표현이 이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니까 보는 사람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하려고 흑백의 반전, 음영 처리해 놓거나 또는 붉은색으로 적어라 그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흑백의 반전이나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해 가지고 눈에 잘 띄게 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맞고. 자, 4번. 지적 공부가 측량 준비도와 다르게 정리됐을 때 소관청은 직권으로 이것을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직권 정정 사유가 9개가 있어요. 소관청 지가 잘못한 거. 그럼 여기서 측량 준비도하고 다르게 정리가 됐을 때 그걸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까? 아니죠. 측량 준비도가 아니라 지적 측량 성과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지적 측량 성과.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죠. 측량을 해놓은 그 결과물과 다르게 정리가 됐을 때 그럴듯하게 잘못했다고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복구자료에서 측량 준비 파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준비만 해가지고는 어떤 법적 효력이 부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도가 아니라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됐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4번이 정답. 5번. 소관청은 등기관서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해라 이런 말 나왔어요. 이게 알려주거든요. 소유자에게 알려주는데 자 이렇게 변경 등기 필요할 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해 준다. 이건 여러분 변경 등기 필요할 때 이고 여기서는 그걸 물어본 게 그렇죠. 지적정지 등을 통제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변경 등기가 맞춰지고 그 등기 완료 통지가 오는데 그럴 때 15일 내로 통지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 물론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건 아니고 이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자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자 무엇을 제외하고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측량을 하려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의뢰의 대상이 아닌 게 2개가 있죠.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이 2개. 그래서 2개입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5번이죠. 이거 아마 현경이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현경이가 나오는 현황 측량과 경계보고 측량, 기억 디귿 여기다가 체크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측량을 검사하지 않는 경우죠. 측량 성과 검사하지 않는 게 현경이고 이렇게 측량 의뢰의 대상이 하는 건 재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적법 마지막 문제. 자,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 12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할 경우에 자, 며칠을 가산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2점을 설치하여 측량할 때 그럴 때 며칠을 가산하느냐 이걸 물었는데 이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측량과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측량 기간 5일, 측량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세부 측량 그거 근거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12번 이 문제는요. 이 1번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2번째 규정.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자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하고 쉼표 찍고 1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쉼표 앞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가? 가산한다가 생략됐어요. 가산한다.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가산한다. 더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더하는 거냐?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부 측량 그 소요 기간에다가 이걸 더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세부 측량할 때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가산하는 기간만 구해봐라 그거예요. 그럼 이 규정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가산하라 했는데 지금 물어본 게 12점이니까 정답은요 4일이죠. 4일. 15점까지는 무조건 다 4일인 거예요. 5점이든 10점이든 15점이든 2점이든 간에 15점 이하면 무조건 4일 가산이니까 정답은 1번이죠.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데 이 규정을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가 지적법. 근데 제가 해설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문제가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출문제에서 거의 봤던 것들 그거 위주로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막 많이 어렵게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저만의 착각일 수 있는데 하여튼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등기법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자, 등기부 및 등기 기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1번. 자,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맞죠? 구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할 때 그것을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맞고. 2번.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맞아요. 표제부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느냐? 부동산에 표시 쓰지 않습니까? 근데 표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동하니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맞는 말이고. 3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는 자,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함께 등기된다.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함께 등기돼서 구분 소유자의 소유 면적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X예요. 이게 전유 부분 건물이다 그랬잖아요. 전유 부분 표제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전유 표제부에는 면적은요. 전용 면적만 써지는 거예요. 공용 면적에 면적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함께 등기된다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X. 다음에 4번. 소유자 갑이 설정하는 을 명의의 그녀답고 설정 청구 보존 가등기는 자, 을구에 주등기로 한다.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을구에다가 주등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도 을구에다가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고 5번.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맞죠? 자, 소유권을 이제 A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죠. 전세권, 전세금 3억을 예를 들어 B한테 해줬다. 그런데 A가 존속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전세권에 기한 것이니까 을구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전세권에 기해서 소유권을 경매하는 거잖아. 소유권. 전세권에게 소유권을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임의경매, 경매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갑구에 주등기로 합니다. 갑구에 주등기. 정답은 이게 5번 맞는 말이에요. 3번이 틀렸지. 3번 정답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 우리 학생들 4번하고 5번을 하신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꽤 될 겁니다. 잘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14번. 자,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하여 등기 하필 등기할 때는 B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대세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A가 B에 합병돼 버려. 그럼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한다 그랬으니까 합병의 필지는 B 필지가 되잖아요. B 필지. B 필지가 되니까 B 필지에 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A 필지를 폐쇄해야죠. A 필지를. 그래서 B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변경 등기를 하게 되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근데 A 필지가 없어졌으니까 A 필지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X. 2번. 일동 건물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일련 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때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의 표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써야죠. 그게 토지 표시죠. 그럼 여기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일련 번호하고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은 어디다가 쓰느냐? 이거. 우리가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잖아요. 이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 거기다가 대표를 쓴단 말이지. 3종 세트 중에서 대표 있잖아요. 전유부분 표제부에다가 대표를 쓰게 되는데 이 대지권의 표시, 여기에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련 번호입니다. 일련 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 번호,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것은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에 있는 대지권의 표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2번 지문에서 여기 이 자리를 바꿔야죠. 이건 맞게 고친다면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 X. 다음 3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자, 건물만을 목적으로 이 저당권. 여기가 포인트라 했죠. 용의권 아닌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이 자리가 전세권, 임차권처럼 용의권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이 자리가 저당권이나 소유권이나 가압류가 나오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X. 등기관은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 폐지로 인한 공용부 취득자의 신청에 따라서 보존 등기할 때, 자, 보존 등기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맞네요. 규약 폐지했을 때 그때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다. 맞습니다. 이게 답이 너무 무난하네요. 2번으로 만약에 답을 만들어 놨으면 많이 틀렸을 텐데 이 4번은 워낙 잘하거든요. 규약 폐지했을 때 보존 등기한다. 맞는 말이고. 다음 5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자, 부속서류잖아요. 대해서는 발급을 청구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아예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열람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속서류는 아예 발급이 안 되고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X. 정답은 4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옳은 걸 고르라 했는데 이게 지금 정답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제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번하고요. 2번하고 5번, 특히 2번에서 조금 만약에 정답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훨씬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15번. 관공서 촉탁듣기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관공서 촉탁듣기가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그 특징들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기억번에 관공서가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 등기 촉탁할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bil 정보를 제공한다. X. 관공서가 권리자가 되거나 의무자가 될 때는 등기bil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X. 그러면 자, 틀린 거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억번 안 들어가 있는 거 자, 3번 빼고 4번 빼고. 다음 니은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집행법원 촉탁으로 기록합니다. 맞죠? 우리가 경매 나오면 경촉. 경매는 촉탁이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촉탁이다 그랬는데 이 집행법원 할 때 이게 뭐지 낯선 말인데 혹시 이런 생각 들었을 때 그냥요. 집행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빼버려요. 법원의 촉탁이라고 맨날 했지 않습니까? 굳이 집행이라는 말을 뭐 들어가고 정확하지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 때문에 문제를 받고 놓지 않을까? 등기법은 그렇게 문제 안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한 단어가 있다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의 촉탁이다. 맞는 겁니다. 그럼 틀린 거 오라 했으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니까 1번 빼고. 다음에 자 그럼 2번하고 5번 중에 답인데 기억들 다 같으니까 미음하고 리을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리을하고 미음 중에 자 촉탁 등기는 실질 신청이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이 되죠. X. 일반인들은 우편 촉탁이 안 되지만은 촉탁 등기는 우편 촉탁이 가능합니다. 가능. 그래서 리을번 틀렸으니까 들어가야 되죠.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디귿번.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는 과세관청 촉탁으로 기록합니다. 맞죠? 압류 등기는 세금 안 냈을 때 하는 거니까 과세관청 촉탁으로 기록한다. 맞고. 다음에 5번, 미음번. 관공서가 거래의 주체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시가 매수했다 또는 매도했다 이렇게 거래 당사자일 때 그럴 때는 촉탁이 하지 않고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게 촉탁 등기의 성질이 신청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의 주체일 때 촉탁을 할 수 있는데 나 그거 포기하고 그냥 신청하고 싶다. 그럼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옳은 질문입니다. 정답 5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공서 촉탁할 때 관공서라는 개념은 법원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관공서에는 법원, 과세관청, 그 다음에 뭐
지적소관청, 국가나 지자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관공서가 훨씬 넓은 개념이다. 다음에 16번.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틀린 거 골라보세요. 1번은 너무 길어요. 패스. 너무 길어. 2번.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에 관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맞죠? 사단이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옳은 질문. 2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법인 아닌 사단 을이 소유권이 전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사원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라. 여러분, 사원청의 결의서는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때만 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법인 아닌 사단이 어떻게 판 거예요? 산 거예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법인 아닌 사단 을이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랬으니까 매수인, 등기 권리자 입장이네요. 그죠? 등기 권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원청의 결의서는 필요가 없다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X. 만약 이걸 옳게 하고 싶다면은 바꿔줘야죠. 법인 아닌 사단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제공한다. 그래서 이 사원청의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때 제공하는 것이지 권리자로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X. 4번. 실체법상 권리자는 실체법상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다. 맞죠? 여기서 등기 신청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 이걸 보고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5번.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해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은 적법한 등기 신청에 해당한다. 여러분,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한다라는 게요.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계약. 우리 셀프 등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은 지금 3번 나왔는데 그럼 1번은 뭐냐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 정보상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하는 데가 노량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대방동에 살고 있다가 여의도동으로 이사를 가버렸을 때 그래서 여의도동에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처분했을 때 그러면 등기 기록에는 아직 대방동이라고 써 있는데 신청 정보에는 여의도동으로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청 정보에는 여의도동이라고 써져요. 그런데 등기 기록에는 대방동이라고 써 있죠. 지금 매도인 주소가 그러면 매도인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 첨부 정보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것이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그것에 의해서 등기 기록상 주소, 즉 대방동이라고 써진 주소가 여의도동으로 바뀐 것이 명백히 나타나면 그러면 직권으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즉 주소 바뀌었다라는 것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 그 말이에요. 주소가 신청 정보랑 등기 기록과 다르다 해서 각하시키지 말고 직권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그 다음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 해주세요. 이런 말로 쓰인 겁니다. 맞는 거죠? 자, 17번.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라고 했어. 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기억번.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신청했다. 여러분, 원래 이게 특약이라는 게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근거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건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이게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건 각하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번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다음 니은번.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신청해버리면 각하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매 등기는 반드시 촉탁을 해야 되는 등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인이 신청한다 그랬으니까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건 상원 빼고 자, 디귿하고 리을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디귿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을 했다. 여러분 어때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나오면 이것은 단독 신청한다 그랬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반드시 법원에 촉탁을 하지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가등기는요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리을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를 봐라? 이 자리. 이 자리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써지면 용의권이 아니잖아요. 용의권이 아닌 게 나오면 각하. 이 자리가 용의권이 나오면 할 수가 있음.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용의권 아니니까 이건 각하예요.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니까 정답이 5번 맞는 거죠. 이렇게 각하사유 여기 나온 4개 지문은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나왔던 거라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자, 18번. 자, 이의 신청.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X. 틀렸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하는 거죠. 다만 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입니다. 1번이 정답. 자, 이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 근거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준 시점이 등기관의 처분이나 결정 시점이잖아요. 처분 시점이나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새로운 사실 가지고 신청할 수는 없다. 자, 각하 결정에 대해 3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각하가 돼버리면 제3자가 나오지 않아요. 각하 돼버리면 신청인밖에 없어. 그래서 제3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더라도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요. 다른 신청을 수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의 신청 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5번. 자, 관할 지방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입니다.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이런 것을 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9번.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자,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세요. 기억번.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네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직권 보존 등기를 하고 거기다가 처분 제한 등기 한다, 주택 임차권 등기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들어가야 돼요. 옳은 거니까 기억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 있는 거 빼죠. 다음에 니은번. 보존 등기 신청할 경우에 신청 정보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건축물 대장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맞네요? 대표보의. 자, 이 말은 대장은 표제부 등기와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때 제공한다. 보존 등기. 그래서 제공하니까 니은번 옳은 지문이거든요. 그럼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빼고. 그러면 자, 디귿 똑같습니다. 리을 하나만 다르네요. 리을 보겠습니다. 자, 공유자 중 1위는 자신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뿐만 아니라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전원보상이라고 외우지요. 전원보상. 반드시 전원 명의로 꼭 해야 되는 등기가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공유자 중에서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해주세요. 이건 각하예요. 1인이 전원 명의 해주세요는 해주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1인은 자신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뿐만 아니라 했는데 이게 여기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1인은 반드시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벌은 X예요. X니까 정답은 2번.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구분소재 중 일부가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 관하여 보존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를 동시에 신청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표시에다가 표시하세요라고 말했잖아요. 표시에다가 표시하세요. 여기 표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거 틀리게 되고 싶을 때 이 자리를 보존 등기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틀려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한다. 정답 2번. 자, 20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할 경우에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개시일은 6월 1일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동산이 수용됐을 때요. 이 부동산, 거기에 있는 그 등기들이
직권 말소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면 나눌 때 크게 소유권 이전 등기냐 아니면 소유권 외냐 이렇게 나누면 돼요. 소유권 외의 등기들은 무조건 다 직권 말소 되죠. 딱 하나 빼고 이하의 지역권. 그 부동산을 이하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 말소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 된다고. 이 나머지 소유권 외의 권리 다 말소된다라고 했을 때 날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개 지문 중에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봤더니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있잖아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죠. 이것들은 이 날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직권 말소예요. 다 직권 말소. 그럼 날짜를 봐야 되는 게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가 안 되는 원칙이라고. 말소가 안 되는 원칙인데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맞춰진 소유권 등기만 이게 직권 말소가 되잖아요. 물론 개시일 이후에 맞춘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원인이 상속이면 말소가 안 돼. 해서 지금 둘 다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하나는 2월 1일 날 등기가 됐고요. 하나는 6월 1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게 등기 둘 다 하나는 증여고 매매니까 이게 등기된 날짜가 중요한 것이지 계약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돼버렸으니까 개시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맞춰진 소유권 등기예요. 이러면 소유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 안 되니까 말소 안 되는 것은 4번이 답인 거죠. 근데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가 안 되지만 개시일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이후 6월 10일 날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개시일 이후에 맞춰진 등기니까 이건 직권 말소. 다만 혹시 원인이 상속이면 말소가 안 되긴 하는데 보니까 원인은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푸는 순서 일단 소유권 아닌 것들 이것들은 날짜도 볼 것도 없이 그냥 직권 말소다. 그냥 직권 말소다. 그럼 날짜를 봐야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원칙은 말소가 안 되지만 개시일 이후에 맞춰진 소유권 등기가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이거 알고 있으면 푸는 겁니다. 자, 21번 용의권 등기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지역권 설정 등기의 등기사항으로 설정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지만 지역권자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기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좀 희한한 권리죠. 지역권이.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임차권이다 할 때는 다 권리자를 쓰거든요. 근데 지역권은 권리자가 안 써져요. 이게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안 써진다. 맞습니다. 자,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원인으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간 경과로 소멸할 때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를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멸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경과되기 전이라도 이미 소멸했다라는 게 확인된다면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간 경과 안 됐는데 어떻게 소멸하는 경우가 있냐라고 할 때 약정 해지할 때 당사자 우리 아직 기간 남아있지만 끝냅시다 라고 합의해버리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전세권의 전속기간 경과한 후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전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효할 때 그럴 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다. 4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맞춰졌을 때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일반 계약으로 등기가 됐을 때는 계약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됐을 때는 이전이 가능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맞춰진 주택 임차권 등기는 이미 기간 경과돼서 소멸한 거예요. 소멸한 것을 이게 대항력과 우선 면제를 유지해 가지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의권으로서 기능 끝났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통행조건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점유 시효 취득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규정을 지역권이 준용해요. 지역권이. 그러니까 통행의 목적으로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함으로써 지역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이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X. 정답은 5번이네요. 자, 22번.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옳은 거 골라보세요. 사실 이건 좀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두 개를 같이 써놓는 바람에 오지 하면서 안 틀려버렸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하나만 써놨으면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라.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라. 이게 임의적상 규정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라라고 하는데 그게 법에서 허용해 준 것이어야 되죠. 그러면 근저당권에서는 변제기를 할 수 있는 거냐? 못해요. 저당권에서는 존속기간 할 수 있는 거냐?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임의적 사항들 그런 것들이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라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박스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변제기 이자 위약금. 변제기 이자 위약금은 저당권에서는 등기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기 이자 위약금이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으면은 저당권에서는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에서는 기록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존속기간은 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존속기간이 등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등기 원인에 근저당권에서요. 등기 원인에 존속기간 약정이 있으면은 기록해라. 그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맞게 고쳐봐라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꿔주면 되죠. 위에다가 존속기간을 쓰고 밑에다가 변제기를 써주면 그러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둘 다 X. 3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해서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의등기할 때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이것 등을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8회 때, 30회 때, 32회 때 세 번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저당 대위할 때 그때 무슨 내용이 기록되느냐라고 할 때요.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변제액 이렇게 이거 부기등기를 한다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기등기. 그다음에 4번. 자, 등기관은 추가하는 부동산과 전에 등기한 부동산 합하여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공동담보목록은 처음부터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처음엔 5개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추가돼서 5개 이상이 되더라도 이걸 작성을 한다. 다음 5번에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이 되죠. 그래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게 채권 일부 양도 또는 채권 일부의 대위 변제. 그래서 일부 양도, 일부 대위 변제. 이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양도액이 얼마다, 변제액이 얼마다라고 써야 되죠. 그렇게. 그래서 옳은 지문 골라라 했는데 3번입니다. 자, 23번.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어요. 보통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례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세권 설정 가등기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다음 들어온 것들 중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 골라봐라 그랬어요. 사실 이거 알면 정말 쉽게 고를 수 있거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소유권을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B가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가등기 있는 상태에서 A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A가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됐은 상태에서 B가 자기 가등기기에서 전세권 설정 본등기를 한다. 본등기 한다 했을 때 이 등기들 중에 어떤 것은 말소되고 말소 안 될 텐데 그럼 뭐 어떤 게 말소가 되냐. 여기서 저당권이 말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냅둬도 전세권자 B한테 아무 불이익이 안 가요. 그래서 말소를 안 하고 냅두고 전세권 말소돼요. 왜냐하면 전세권과 전세권이 양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소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압류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가압류가 남아있다 해서 전세권자 B한테는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다음에 소유권 이전 말소 안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세권자한테는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전세권 설정 가등기가 있을 때 그 뒤에 나온 등기들 중에서 이게 용익권만 직권말소가 되고 나머지는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는 걸 고르라 했는데, 자, 가등기된 날짜가 지금 3월 4일인데요. 4월 15일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등기가 됐어요. 근데 임차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도 용익권이고 임차권도 용익권이에요. 그럼 용익권이 있어버리면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권말소가 되는 거지.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 자, 가등기보다는 나중에 나온 가압류가 있어요. 이 가압류 있으나 마나 전세권자한테 아무 불이익이 안 됩니다. 말소 안 되고.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있다 해서 이때 가등기권자한테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말소 안 합니다. 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소 안 합니다. 다음에 가처분 등기 따라 해서 전세권자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가등기상 권리를 이건 여기 그게 그 포인트가 아니고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등기권자랑 다투는 거기 때문에 본등기 된다 할지라도 말소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말소가 안 되는 것은요.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말 때문에. 가등기상 권리 이 말 때문에 말소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결론. 만약에 용익권 가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직권말소 되는 것은요. 뒤에 나오는 것 중에 용익권만 직권말소가 되고 용익권 아닌 것들은 말소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24번 보겠습니다. 자,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한다. 맞죠? 말소등기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100% 주등기.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저당권에 말소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맞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엄청 많이 했죠. 이거.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A가 소유자로서 지금 저당권을 B한테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는 이걸 팔아갖고 소유권이 C한테 넘어갔어요. 이때 C를 제3취득자, A를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제3취득자 C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이 저당권 말소시켜 주세요라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제3취득자가 뿐만이 아니라 종전의 소유자의 설정자였던 설정자 A와 B도 이 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을 때 제3취득자 방금 C였죠. C가 저당권자 B와 공동으로 말소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맞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병하네. 여기서 양수인 이름이 병이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방금 이런 경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을이 자기 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현재 저당권자는 을이 아니고 병이거든요. 그럼 양수인 저당권의 양수인과 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해 주세요 라고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1번 갑과 을이 당사자가 돼 신청했던 이 저당권 설정 등기 1번 주등기인 이 설정 등기 요것만 말소 신청하면 그럼 병명의의 저당권 이전 등기 이거 부기 등기 되는 거 있잖아요. 요것은 직권 말소돼요. 그래서 병을 의무자로 해서 주등기인 설정 등기만 말소 신청하면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3번은 옳은 지문. 그다음에 4번 순위 1번 저당권 등기 말소할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순위 2번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라. 틀렸죠 이거. 여러분 자 소유권을 A가 가져. 그 다음에 여기에 1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B한테. 그리고 2순위 저당권자가 있다고 칠게요. C한테. 자, 이런 경우에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말소할 때 이때 2순위자 C가 이해관계인이 되느냐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쥐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 등기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인데 이거 1번이 말소되면 이순이지 않은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익이. 그래서 이건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 정답은 4번. 다음에 5번. 자,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이제 이거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다 그 말입니다. 승소해가지고 말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이제 단독 신청해가지고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가처분, 자,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처분에서 꼭 외우세요라고 했던 게 처단이라는 것고요. 그 가처분은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이걸 꼭 외우세요라고 말을 했죠. 처단이라는 말과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처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가처분 이후에 나온 등기가 있다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이런 뜻이었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방금 그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D30 우리 최종 모의고사를 한번 다 풀어봤어요.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지금 꼼꼼하게 봤고 꾸준히 공부했으면은 이게 등기도 그렇고 지적도 그렇고 뭐 이 정도면 내가 맞추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조금 이게 저번 때 7월달, 8월달 모의고사 점수 좀 덜 나왔던 분들 이번 모의고사 때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라는 게 실력이 막 부쩍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대비했던 전형적으로 대비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질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 없는 걸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걸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나왔던 것들 그걸 반복해서 자꾸 봐가지고 절대 맞춰야 될 문제를 실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설사 처음 봤던 문제 틀려도 절대 점수가 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65점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 알고 있는 문제를 안 틀리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